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빌론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켜게 되었는데요. 개인적으로 조금 많이 바빴습니다. 바빴고 오늘은 제가 한 1년? 1년 이제 이상이 되었는데 한 1년 이상 이렇게 경험을 하고 제가 느꼈던 점 그리고 고민사항 그리고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오늘 좀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매출액 상승에 따른 자금 운용, 이 주제를 제가 들고 왔고, 그리고 환불에 대한 약관 부분,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판매하고 매출이 이제 오르면 모든 이 폭의 마진을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로스율이 나오고 그 중간에 환불이라던가 뭐 주문을 잘못 신청한다던가 뭐 여러 가지 그런 변수들이 존재하기도 하는데요. 때로는 저의 문제이기도 하고 어쩔 때는 공급사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어느 때는 배대지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컨트롤하는 영역은 그 주체는 저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로 저를 뭐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되지 않는 실수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반복하지 않는 실수가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계속 판매하다 보면 이제 이 배송비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우리가 클릭 한 번으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광저우로 가든지 웨이하이로 가든지 뭐 이제 항공으로 갈 거나 뭐 이제 조금 이제 뭐 이제 그 배로 보낼 거나 뭐 이런 것들인데,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배대지를 쓰는 거에서도 전략이 필요한 것 같아서 어떤 것들은 이제 항공으로 보내고 어떤 것들은 이제 좀 크거나 무겁거나 좀 고가인 것들은 이제 배로 보내는 편인데, 요번에도 실수가 배로 보내야 될 것을 클릭을 이제 잘못하는 바람에 이제 광저우로 가서 배송비가 좀 많이 나오는 그런 저도 이제 실수를 했는데요. 물론 이제 마진이 안 남는 건 아니고 마진의 폭이 이제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거. 그래서 이제 해보니까 이런 부분에 배송비도 그런 부분에 리스크가 있고 이런 거는 이제 관리를 잘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판매를 계속 하다 보면 환불이나 어떤 마켓을 여러 개 이제 확장하다 보면 이제 고객들의 CS 그리고 이제 주문 처리 시간이 이제는 제 하루의 일과에 이렇게 시간이 있으면, 예전에는 주문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을 때는 이 하루의 시간을 모두 이 시간을 상품 소싱하는데 전반적으로 거의 다 투여하고 한 요 정도 이쯤을 거의 이제 주문 처리하고 막 이랬는데, 요즘에는 이 마켓 확장이 되다 보니까 이 시간이 점점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상품 소싱하는 것도 조금 힘겨워지기도 하고 하지만은, 근데 어느 정도 성장하면 이런 사이클은 누구나 다 겪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이제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 그러면서 요 경험과 이제 노하우가 생기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오늘 제가 한번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고요. 우리가 이제 경험에 따른 이익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첫 번째는 저도 이제 운영을 해보니까 단골 고객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소모품이나 이런 것들은 주문했던 사람들이 재주문을 한다던가 어떤 전문성이 있는 카테고리나 그런 것들은 또 뭐 소개를 하면 뭐 이런 식으로 한다던가, 그러면서 경험이 쌓이면서 이 카테고리의 한 부분을 아마 여러분들도 뭔가 잡고 있는 그 카테고리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카테고리들이 장악하는 카테고리들이 이제 늘어난다. 그래서 이제 그런 아이템들은 우리가 이제 주문이 어느 정도 리뷰가 이렇게 쌓이면 이거는 따로 광고를 하지 않아도 이제 지속적으로 주문해야 되는 시즌이나 주문해야 될 그 시기에 이제 지속적으로 내가 뭔가 그 안에서 뭔가 이제 딜처럼 상품을 더 추가하고 뭐 뭔가 이제 줄 수는 있겠지만, 그냥 놔둬도 이제 주문이 계속 어느 정도 이제 동일한 사이클로 이제 주문이 들어오는 것들이 이제 건물주 아이템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카테고리를 장악하고 이제 단골 고객이 생기면 카테고리가 이제 어느 부분에 장악이 되고, 그리고 이런 건물주 아이템 같은 어떤 아이템들이 이제 하나 두 개씩 이제 이제 수량이 늘려져 가는 거죠. 이런 아이템들이 이제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이제 소싱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광고 키워드 앞에 보면 S 시즌 이런 게 붙어가지고 이제 계절성 키워드 이런 게 이제 나오죠. 그래서 적정한 밸런스는 계절성 상품을 조금 가져가면서도 지속적인 상품을 뭐 예를 들어 3대 7이나 뭐 6대 4나 뭐 4대 6이나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개개인이,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시즌에 맞게끔, 그 해에 맞게끔 유기적으로 이런 퍼센테이지를 조절해 가면서 상품 소싱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지속적인 상품을 내가 소싱할 때에는 뭐 가격이 저렴해서 수량을 늘리거나 아니면은 어쨌든 이게 제일 중요한데, 품절이 나면 안 되기 때문에 공급받는 게 굉장히 용이한 그런 아이템들을 우리가 소싱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민하는 제가 이제 사항과 기대 심리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고민은 이 매출 상승에 따른 자금 운용, 이게 뭐냐, 아마 판매하시는 그 셀러분들은 다 이게 이제 계속 가져가야 할 숙제고, 또 여기에서 나름대로 자금을 운용할 때 이제 여러 마켓이 있고 마켓마다 정산 주기가, 돈을 주는 이제 그 주기가 뭐 위메프, 쿠팡, 뭐 기타 뭐 5개 5대 마켓이나 뭐 이런 가지, 이 정산 주기 자체가 각 마켓별로 다르고, 고객이 이제 주문을 해오는 그 시점과 내가 결제를 해서 고객한테 보내주는 그 사이클 내에 그 공백을 내가 어떻게 메울 거냐. 그러니까 이걸 해보니까 한 2달, 3달 정도는 이 사이클 내에서는 계속 돈이 들어가는 것 같아. 계속 각자 주문은 또 들어오고, 나는 발주를 하고 또 배대지에서 보내고, 뭐 위탁 상품은 또 결제해서 넣어야 되고, 뭐 이런 사이클들이 계속 가는 것 같은데, 어느 시점 되면 돈이 여기서 들어오고 또 지나고 또 들어오고,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런 자금이 내가 받쳐주지 않거나 아니면 이거를 컨트롤할 수 없을 때 매출이 너무 터지는 것도, 물론 그때 선정산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또 대출이나 어차피 매입 채권에 대한 이런 서비스들이기 때문에 어음 개념으로 뭐 이런 식으로 은행에서는 뭐 어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를 하는데, 저희는 팔았고 근데 이제 돈은 아직 들어오지 않았고, 이런 어떤 그런 게 결국에는 다 자금 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계속 고민하면서 풀어야 할 이 숙제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이게 이제 뭐 계속 하다 보면 이제 노하우가 생기고 매출액이 커지면 뭐 이제 또 여러 가지 또 이제 방법들은 굉장히 또 여기에서 갈래가 또 나눠지니까요. 그런 것들은 또 여러분들께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찾아보면서 또 응용하고 대입하면서 뭐 성장의 과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쨌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기대 효과는 판매할 상품의 이거죠. 국가와 어떤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마켓의 채널이 늘어난다. 이 카테고리의 확장. 이거는 아이템 소싱이 되겠죠. 그 아이템의 카테고리. 이런 게 굉장히 기대적인 그 심리 효과인데, 앞으로 이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인데, 이제는 확실한 것은 온라인 판매, 이게 레드오션은 아니다. 이제 제가 느낀 것은 레드오션은 아니고, 어디에서 어떤 아이템이 터질지 모르니까 이런 자금 운용하는 거, 그리고 내가 꽉 잡고 있는 그 카테고리나 어떤 것들은 그 수량을 이제 끊임없이 늘려나가는 거.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금도 온라인은 사실 레드오션이 아니고, 앞으로도 이 온라인은 레드오션이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중국만 하더라도 뭐 미국도 있고 유럽도 있고 뭐 국내에 사실
해외 상품이 아니라도 사실 국내 상품만 가지고 오더라도 이 판매할 상품이라는 것 자체가 엄청 많기 때문에 몇백만 아이템 막 이런 것들이 각 사이트들마다 너무 많고 이런 것들이 이제는 너무 이제 시스템으로 잘 돼 있기 때문에 온라인은 분명한 것은 이제 레드오션 아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어떤 위탁 사이트도 이제 온 채널 아니 그 롯데온 이쪽도 어마무시한 그 이제 DB를 이제 다 가져갈 거기 때문에 뭐 쿠팡, 위메프, 뭐 롯데온 뭐 여러 가지 이런 마켓들도 있지만 이런 확장성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도 이런 그 거대 마켓들은 이제 더 나올 것 같고 내가 가져올 국가와 아이템의 개수는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온라인은 레드오션이 아니다. 그리고 저는 진입 시점을 그러니까 골든타임이 지금부터 2020년부터 약 5년을 바라보거든요. 이때가 정말 골든타임이다. 레드오션도 아니고 이때 가장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이전에도 돈을 많이 버신 분들도 많았지만 앞으로는 2020년 지금부터 약 5년 안에 내가 이 이커머스라는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활동하고 어떤 것들을 핸들링하고 어떤 것들을 이렇게 상품을 판매하면서 이런 자금 운용을 해 나갈지 이 5년이라는 시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으로 또 느낀 건데 처음 시작할 때 세팅이 꼬이면 중간에 다시 빌드업 하기가 너무 힘들다. 이건 너무 중요한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마켓을 세팅하는 거죠. 이렇게 예를 들어 해외 구매 대행이나 국내 위탁이나 아니면 뭐 수입해서 판매하는 도메인 쪽으로 가거나 뭐 했을 때 이 사업장을 나누는 요게 그리고 이제 오픈 마켓으로 채널을 확장하면서 빌드업을 할 때 이 처음 세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채널이 성장하면서 그때 왜냐면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도소매업이랑 이런 해외 구매 대행은 서비스업이고 도소매는 그 전체 매입하는 거 그런 자료와 내 매출액 이거를 봤을 때 이 그 매출분의 부가세를 10% 내야 되기 때문에 세율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처음 세팅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 그리고 저도 사실 처음 세팅을 잘 하지 못하는 바람에 지금 사실 또 굉장히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난감한 상황에 있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 세팅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느리더라도 제대로 된 방향으로 출발하는 게 가장 빠른 것 같다라는 걸 제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것은 제가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무슨 이야기냐면 중요한 것은 상품 소싱 반복이 아니라 생각하고 그리고 자금 운용 밸런스를 유지하고 어디서든 튀어나오는 이 CS 위기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분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단순 반복은 우리가 시간이 늘어나고 경험이 늘어나면 이 단순 반복 기계적으로 이제 소싱하거나 뭐 이런 부분은 저는 약간 미미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일부분은 이 부분도 굉장히 사소한 거 하나에 결과값이 엄청나게 달라지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상품 소싱 반복이 아니라 내가 아이템들을 생각하면서 그 흐름에 맞게끔 소싱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절성 상품이나 지속적인 상품 그런 것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게 이제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금 운용 밸런스를 유지하는 거. 그래서 어디서 튀어나오는 이런 CS나 뭐 위기 관리 이런 부분을 우리가 헤쳐나가고 그리고 아마 저도 1년이 넘게 이런 식으로 교육도 받고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돌이켜보면 일지식으로도 제가 조금씩 기록으로 남기는 것들도 있는데 뒤를 돌아보면 한 단계 한 단계씩 레벨업이 되더라고요. 레벨업이 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쪽이 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레벨업을 했으면 그 다음 스텝을 미리미리 저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소프트 어플인가 그 스티킹가 있잖아요. 메모 그 어플 그 윈도우에서도 사용 가능한. 저는 거기다가 이제 리스트에서 내가 해야 할 것들을 이렇게 쭉쭉 적고, 그리고 국내 상품 소싱할 것들도 이렇게 적어요. 미리 어떤 카테고리로 파야겠다, 9월 10월에는 어떤 걸로 조금 가야겠다. 뭐 최근에 브랜드 같은 경우는 그냥 강사님께서 알려주시는 거 그런 거 위주로 뭐 소싱하지만, 뭐 이런 식으로 저도 제 나름대로 메모장에 이렇게 적으면서 하고는 있는데, 그래서 교육을 최근에 제가 두 개를 동시에 이제 들으면서 굉장히 많이 피곤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뭐 했는데, 그래도 굉장히 만족도는 높습니다. 만족도는 높고 만족도가 높고 그리고 나름대로 교육을 받기 전과 후 뭐 이렇게 되돌아보면 많은 나름대로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지금도 저는 이렇게 내가 어느 정도 매출이 올라오고 뭐 하고 하면 다음 또 강의 들을 거는 어떤 건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리스트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계속 하시다 보면 그 경험 자체가 레벨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저는 그 CS 반품이나 이런 부분도 개인적으로 뭐 어떤 부분에서는 좀 짜증 날 때도 있고 뭐 한숨이 나올 때도 있고 하지만, 그런 것들을 한 계단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은 결국에 그런 것들이 내 한 단계 한 단계 레벨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그런 과정들이 없었으면 성장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성장이 되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가 뭔가 교육도 받고 내가 CS도 하고 뭔가 그런 경험치들을 쌓으면 레벨업이 됐고, 그 다음에는 항상 그 다음 스텝을 미리미리 준비하면서 제일 중요한 실행을 하자, 그런 말씀을 오늘 전달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실 전해드리고 싶은 책도 있고 하는데 지금 좀 많이 피곤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채널 운영하는 것도 그렇고 상품을 소싱하는 것도 그렇고 좀 빡빡하니까 요즘에 좀 제가 유튜브 이런 거를 좀 소홀히 하긴 했는데, 그래도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은 끊임없이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